오늘 내용은 최대한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 집중해서 이제 내용 진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하되,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그럼 2024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어떤 변화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수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어느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올해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비판적으로 판단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시와 정시에 이제 그 분야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수시에서 대부분 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노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얘기합시다. 지금 어쨌든 비중이 가장 큰 게,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항상 제일 어쨌든 현재 비율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실질 비율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전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실제 타겟팅 되는 거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 손댈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걸 생각하라고, 없다는 거. 알았어?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시를 할 때는 기준을 잡고 나서 얼만큼 내가 대입의 폭을 넓혀가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두 개 옵션, 두 개에서 세 개, 세 개, 네 개 옵션.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거꾸로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상위권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진입장벽을 하나 보다는 두 개, 두 개 보다는 세 개.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 지점에 맞닥뜨려지냐. 이걸 정확히 평가하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최고 노선과 최저 노선이 잡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6개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유튜브라든 요즘 SNS에서 워낙 많은 자료의 이제 그 바다에 여러분들 이제 헤엄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다 하지만 아닌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보를 필터 걸러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있는 정보나 내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오해가 있는지, 혼선이 빚어졌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만약에 개인의 개별화된 자기만의 수시에 관련된 원서 쓰는 전략과 전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쌤, 저 실장님을 찾아가든지 쌤을 찾아오든지 해서 신청을 하세요. 도와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우리 크게 갑시다. 자, 수시와 정시가 있죠.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수시에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3개. 뭐뭐 있어요? 교과 크게 갑시다. 또 학종,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맞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까지 하면 선생님이 파악한 것까지 몇 개는 1164가지예요. 수시를 자세하게 다 잘라버리면. 별의별 전형을 다 잘라버리면 1164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나한테 최적화된 게 뭘까?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청크를 짓는 겁니다. 교과 우선이냐, 종합이 우선이냐, 논술이 우선이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 현재 자, 정시를 띄고 얘기할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숫자 함정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의 수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몇 프로 정도를 뽑습니까? 올해 수시 비율이 몇 프로예요? 79%? 자, 그러면 79%의 비율로 수시를 뽑는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딱 받아들이는 느낌은, 우와, 수시 비율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 분명히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이런 숫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맞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정시는 몇 프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죠? 아, 그럼 우리는 너무 좁은 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정리합시다. 자, 일단 이 79%에 해당하는 비율은 일단 요 3개가 돌아가 있고요. 두 번째, 항상 앞으로는 그걸 생각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는 몇 개입니까? 16개. 예, 보통 요즘은 15개, 16개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 16개 서울 소재 대학교, 인서울이라고 표현하죠. 서울 소재. 와, 전국 4년제. 이 두 개의 수치가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묻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희 집에 가까운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 결과는 그럴지 몰라도 저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이 피겨, 다시 말해 이 수치는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수치다, 없는 수치다? 이 수치 의미 없어요. 맞죠? 이 수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숫자 한 명 빠지지 말자. 정시가 21%, 수시가 79%란 이 수치는 그럼 무슨 수치예요? 무슨 수치겠습니까? 예, 전국 4년제 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치가 어떻게 된다? 예,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수시의 3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봤을 때 전체가 얼마냐? 그 다음에 실제 비율이 얼마냐? 정시 비율이 기본 딱 그냥 언뜻 봐도 벌써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그러면 또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가 60%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또 수치 함정이에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 6대 4로? 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수학 훨씬 잘해. 이 수치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수치에 이걸 3개를 다 분산해가지고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정량은 그냥 말 그대로 수치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치 갖고 데이터 갖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정성평가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량, 정성이 다 되는 애는 굳이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물론 논술도 또 배제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하면 여기서 보세요. 어디가 정성평가, 어디가 정량평가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정성, 여기가 정양. 얘는 이것도 저것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요건 따로 별개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60%의 수치 중에서는 내가 타겟팅하는 전형 3개 중에 하나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대 정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수치에 속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수시가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집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대로 1번, 2번, 3번으로 갈게요. 됐죠? 자, 정시 빼고 들어갑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학생부 교과에 대한 거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앞서서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현재 2024년도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내용이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것이냐, 라는 걸 어느 정도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2024학년도에 바뀐 내용이 뭘까요?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죠? 2024년도에는 뭐가 많이 바뀌냐? 학종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이거는 원래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학종에서 바뀐 게 뭐예요, 지금? 평가 방법이 바뀐 게. 1번. 예, 첫 번째 뭐 페이지? 자소서 페이지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요. 자율 동아리 반영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상 실적 평가 안 돼요. 네 번째는요. 무슨 활동 빠졌죠? 독서 활동이 빠졌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요거를. 지금 생각 바꿨죠. 왜냐? 이거는 실제 빠졌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요 부분에 대한 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독서활동 빠진 거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서활동 내용에 내가 무슨 책을 읽고 뭘 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수 없이 어디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예, 창체나 세팅이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기합시다. 2024년도에 변화된 거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디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거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작년도에 내가 수시에서 학종을 넣었든 교과를 넣었든지 떨어졌으니 올해도 떨어질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자기들도 예측을 못하고 답을 못 줘요. 왜 똑같은 자료가 들어갔고 특별한 교과 과정상에 대한 평가나 정성 정량적 평가가 거의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왜 작년에 붙을 게 올해는 떨어지냐 혹은 거꾸로는 왜 떨어졌던 게 올해 붙냐 답을 못 줘요. 예,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넣었다가 떨어졌다 해서 올해 무조건 못 넣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시고 나면 여기가 조금 감이 잡히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 뺀 이유가 있겠죠. 맞죠? 뭐 때문에 그래요? 공정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수치화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객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으면 객관화 데이터를 쓰겠다는 얘기는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정량적 평가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뭐의 강화? 대신 교과 성적의 강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 지금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자 먼저 교과 전형은 간단합니다. 평가 방법은 뭐다? 무슨 평가다?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정원 몇 명이었어 고등학교 때. 물론 이 밑으로 다시요. 이 밑으로 뭐 인원이나 성취도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정량평가의 가장 기본적 개념 270명? 내가 설명했을 때 제일 많이 인원수 있었던 학교가 대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 있었어. 그 영남고등학교 640명이 있었어요. 한 학년이 반이 17반까지가 있었거든. 자 640명. 간단해. 누가 이겨? 얘가 이겨. 이게 이기는 거야 그냥. 됐니? 이게 정량평가야. 이해됐어? 자 이건 여러분들 한 번씩 헷갈리는 것 중에 뭐냐면 교과 우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 단위 평가입니까? 아니면 교과 다시 학교 내에서의 경쟁입니까?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죠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 대구에 고등학교가 99개 있습니다. 100개요. 실제 지금 얼마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전교 11등이야. 그럼 내 앞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 몇 명 있다는 얘기야. 곱하기 왜?
100. 이미 얼마야, 인원이? 이미 1000명이야. 대구 한 군데서. 내가 전교 10등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역균형 선발, 지균이라고 하죠. 학교 전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이 보통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가면 3.75 대 1, 4.1, 뭐 4 대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대 지원한 애가 전교 1등 아닌 사람이 지원할까요? 안 합니다. 전교 1등끼리 붙어도 3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정량평가에서 순위를 쭉 잘라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내신만 갖고 학교를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야, 대구가 99개면 부산은, 광주는, 울산은, 경남은, 경북은, 충남, 충북, 대전, 서울, 경기 몇 명이야? 감당이 안 되죠? 예, 그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교과로만 갖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 전형 갈 때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선생님 이걸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걸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교과는 정성평가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1에서 2등급 정도가 되면 거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 쪽 어쨌든 서울 경기권에 지원 가능은 하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됐죠?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상위권 학교면 학교일수록 다시 말해 진입장벽을 높여요, 낮춰요? 높여요. 맞죠? 자, 교과전형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시 정시 나눠놓은 거 말고 자, 오른쪽에 8페이지 한번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가 얼마로 돼 있어요? 주요 15개 교는 11.3%.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시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율이 크지 않은데 그중에 교과 중심 전형을 뽑는 건 11%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무슨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이거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원래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표현을 안 쓰고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인데 입학사정관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나 사정관의 개념이 뭐냐면요, 평가에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의 뿌리는요, 영미권에서의 학생 선발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미권에서는 헤드헌터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맞는 인재상을 뽑아가는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입학사정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종의 영미권에서는 헤드헌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과장, 담임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야,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고 싶은데 혹시 니네 학교에 이러이러한 인재상에 맞는 애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묻겠지?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천문학과다. 그러면 별자리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애들 있지 않겠니? 라고 묻겠지. 맞니? 순식간에 벌써 정량평가 아니라 무슨 평가로 넘어가? 정성평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인재상에 맞는 애들 뽑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려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너무 비싸. 뭐가? 이렇게 입시 전형을 만들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파견하고 확인하고 성실한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두 번째, 그렇게 객관적 지표나 평가 자료가 쉽지가 않아. 거꾸로 간 거야. 우리는 어떻게? 갖고 와봐. 내가 평가를 해볼게. 그래서 결정할게. 이게 입학사정관이야. 결론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의는 뭐냐면요, 퍼스널 히스토리, 자기의 개인적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상은 받았니 안 받았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학특기자로 해가지고서는 어학에 대한 시험을 쳤니 안 쳤니 이런 것들 다 봤던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 개념은 뭐냐? 이 학교의 어느 학교에서 어떤 내용들을 해왔냐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기반과 근본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은 평가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이 출발이 이래. 태생이 이렇다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컷을 잘 안 둬요. 의외로 많이 안 둡니다. 의외로 많이 안 둬요. 근데 어디는 둘까요? 오히려 여긴 둬요. 보세요, 자료를. 여기는 둡니다, 오히려. 왜? 교과 부분에 대한 거는 정량평가는 이루어졌으나 어디서의 정량평가냐가 사실은 잡기가 어려우니 그럼 한 번 더 걸을 때 필터할 때 어디를 필터하면 돼요? 다시 물론 얘기하는 건 좋은 학교들 기준입니다. 서울 상위 15, 16개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걸겠어요? 여기서 최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본인이 1점대다 혹은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도 안 돼요. 여기까지는 수도권 쪽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자, 교과 전형 아까 했지만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몇 프로라고요? 1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11%밖에 안 뽑으면서 수능 최저까지 둡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최저학력 기준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유리해 불리해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여기서 좀 이상한 학교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가 이상한 학교 보이세요? 네,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연세대는 이런 필터가 없는데요? 왜? 수능 최저를 안 두는데요? 결론은 면접에서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면접에 그런다는 얘기는요, 생각보다 심층 구술 면접이 들어가게 되면, 다층 면접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선생님, 전체 비율을 봤을 때 이게 면접이 40%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지 한 장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교과에서는 여러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연대를 딱 찍겠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뒤에 종합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수시를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수시에 대한 설명을 들려면 최대한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옵니다. 자, 보세요. 60%의 교과가 들어가는데 이 교과를 성취도가 됐던 점수화가 시켜서 등급제가 됐던 간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형태든 등급을 시킨다 칩시다. 자, 그럼 비율은 60%지만 이 등급 간의 극간의 점수가 낮을 수가 있고 높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정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어를 2등급 맞았어요. 점수는 비슷비슷합니다. 나머지는. 그럼 묻겠습니다. 연대 가야 돼요? 고대 가야 돼요? 연대 늪니까? 고대 늪니까? 네, 고대 늪는 게 맞죠. 왜요? 연대는 상대적으로 가감점이 커요. 영어에 대해서. 맞죠?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교과의 등급간 점수가 내신, 다시 말해서 교과 등급간 점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면접은 40점인데 이게 극간이 어떻게 되냐면 빵점부터 40점까지 다 줄 수 있다. 얘가 클 것 같아요? 얘가 클 것 같아요? 오른쪽이 훨씬 큽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스타트 끊는 점수를 최소 70점부터, 아니 80점부터 주겠다. 그리고 5개의 등급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에서 20점을 5개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요 극간에 걸린 친구, 요 극간에 걸린 친구의 실질적 반영 점수는 얼마다?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는 이렇게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교과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본 교과 정량화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왜 이 사람들이 2점대까지 말하냐, 2점대 택도 없을 거 같은데 왜 굳이 2점대까지 말을 하냐? 네, 면접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다? 네, 수능, 네, 최저가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교 10등권 안에 들어간 애들의 평균 수능 등급을 보면은 최저를 예를 합치를 준다. 맞출 수 있는 한 4명, 3명 나올까? 2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해됐니?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걸 못 넘어간단 말이야. 시골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교과에서 두 가지. 첫 번째, 면접과 최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해야 돼요. 아, 이거예요, 이거. 근데 니들 지금 이 면접 준비를 하겠다고? 아, 이건 아니에요. 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알겠죠? 되셨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몇 프로입니까? 수도권은? 서울 상위는 8.3%. 많이 줄었죠. 이게 16%까지 올라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방 4년제는요, 정시 4년제는 3.3%. 실제 의미 없다는 얘기, 유의미한 점수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8.3%가 뭐다? 네, 논술이다. 논술이 옛날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자, 논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문 논술과 소리 논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 얼마 정도 나와요? 기본 평균 단가가 보통 58, 50에서 65 정도? 상당히 경쟁률 자체가 높죠. 그러면 실제 높은 게 100몇십 대일까 나오죠. 그럼 자, 10명을 논술 전형을 뽑아요. 그럼 이게 90대 1이에요. 그럼 몇 명이 지금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900명이죠? 최저를 마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기타 옵션을 주는 게 좋다. 인문 논술은 본인이 완벽하게 최저를 깔끔하게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야, 이거 최저 깔끔하게 잘 맞출 것 같으면 그냥 뭐로 가? 정시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최저를 자꾸 없애는 그런 약간 추세는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8%밖에 안 뽑아요. 여기에서 이과 빼고 나면 인문 논술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건 진짜 복불복처럼 돼버린 거예요, 느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최저를 맞췄을 때 요거 같으면 여기를 갈 수 있는데 요거보다 논술 쓰면 조금 더 나은 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향을 찔러듣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논술, 수리는 어떻게 돼요? 수리 논술의 최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 간단합니다. 3점이든 4점이든 O냐 X냐예요. 맞죠? 맞으면 몇 점이에요? 3점 내지 4점. 틀리면요, 빵점. 논술은 그렇게 하나요? 수리 논술은? 아닙니다. 뭐가 있죠? 무슨 과정이 있어요? 네, 풀이 과정이 있고요. 풀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정답이 안 맞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 방금 얘기했죠.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뿔 부분 점수를 주든 말든 어쨌든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준 등급 몇 등급으로 봐야 돼요? 2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등급 기준으로 보시고 약간 내가 수학에 매니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수리 논술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미리 던지고 들어갈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먼저 내가 한번 그냥 훅 찔러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어떤 것들이 없어졌는지를 잘 보세요. 일단 먼저 자소서 폐지됐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이 컸고요. 자, 독서 활동이 어떻게 됐다? 미반영이 됐다. 그런데 독서 활동 아까 선생님이 따로 표시를 좀 했어요. 자, 요것만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자기 생기부를 확인하신 다음에요. 이 생기부의 내용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흡족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흡족하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세 가지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진로적합도라는 거. 어디를 보시면 되냐? 2014학년도 서울대 입시전형 변화를 살펴보면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초 소양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거 줄 거세요. 이게 진로적합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한국지리나 체리지리나 지리 자체의 교과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는 거는 그 교과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현재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진로 적합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진로에 맞는 교과나 내가 내 진로에 맞는 활동을 했냐느냐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핵심 권장 과목을 필수 연계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진로 적합도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 내가 수시로 학종을 넣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 세특과 창체에 진로 적합도가 적절하게 맞아져 있냐라는 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업 역량, 요게 정량 평가로서의 내신, 다시 말해서 교과 반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학업 의지, 열정,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의 정성평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해볼게요. 교과에서 역시 정성평가는 여기 플러스 뭐가 붙는다? 면접 혹은 뭐가 붙는다? 최저가 붙는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자체가 원칙적으로 내용 자체가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최저를 덜 둬도 돼요. 왜? 이 안에서 다 충분히 필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학종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진로, 적합, 도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본인의 생기부 세특을 보시고요. 항상 뭐가 되어 있냐? 일종의 이게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요즘 뭐 워낙 많이 들은 말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피드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그냥 끝을 냈는데 피드백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어떠한 활동과 뭐 예를 들어 연구가 됐던 소놈에 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실제 인풋이 있고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뭐를 해서 뭐를 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나중에 나온 아웃풋 때문에 그 다음 연계된 또 다른 실험을 했다든지 또 다른 활동을 했다든지 또 다른 걸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좋은 생기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녹아들어야 된다? 독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아요. 플러스 독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 아이들이 인용하는 책들이 있어요. 뭐 이기적 유전자부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A라는 저자가 있는데 A라는 이 사람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A라는 도서를 읽어봤던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B라는 도서가 있더라. 이렇게 연계되면 확실하게 더 잘 돼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인데 이것까지 읽으면 이거는 실제 진로 적합도와 진로 탐색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는 개념이 아까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유행을 참석을 했어. 그래서 A라는 입장을 반영을 해서 모의유행에 참석해서 뭔가를 해봤어. 근데 2학년에 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 좀 더 공고화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똑같은 모의유행을 했는데 B라는 입장과 A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한 입장을 했다. 이렇게 연계된 활동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생기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된다고요. 이미 다 끝이 났다고요. 이해됐죠? 수련기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 지금 생기부에 다 담겨져 있느냐, 학생종합전형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은 무슨 얘기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담았던 이 내용들, 본인이 담았던 내용들이 진정성 있게 진짜로 자기가 한 활동이 맞아? 라는 거를 사실 면접 때 확인하는 겁니다. 면접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건 다 나와 있어요. 내용 보시면 어떤 걸 묻는다, 어떤 것들이 돼 있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먼저 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숫자 함정에 빠져서 이걸 너무 무리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나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나의 확장성, 내가 어떻게 입시를 넓혀 나가는 데에 대해서 상대방, 다시 말해서 대학교는 어떻게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진입장벽을 내가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 최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과연 내가 실질적 노력을 통해서 과연 지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뭐다?
예, 논술 전형,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논술 전형인데 인문과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전형했을 때 인문 논술은 내가 실질적인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시면 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숙고를 하셔라. 수리 논술은 자기가 2등급 이상이 어느 정도 실적이 된다 판단되면 어떻게 해라? 예, 해보는 게 괜찮을 수 있다. 왜? 수리 논술의 대부분의 문제는 증명 문제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수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이미 벌써 정해져 있다. 근데 1등급이 아니라 2점대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뒤에 뭐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최저가 붙어있다. 혹은 뭐가 붙어있다? 면접이 붙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내가 수시를 그러면 짤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6종을 짤 수도 있고요. 6항을 짤 수도 있고요. 섞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나중에 정시할 때, 정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는 뭐는 손을 안 대냐? 다군은 손을 안 대요. 다군은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혼란의 도가니탕입니다. 대부분 다 다군을 메인으로 잡고 있는 학교들은 건동홍 이런 데예요. 저는 표점이 유리합니다. 아니면 백분위가 유리합니다. 대신에 가점이 어디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 쳤다 못 쳤다 해서 가감점이 어떻게 분리됩니다. 이걸 딱 조합해서 하나의 라인을 다 짜셔야 돼요. 짜보니까 고대, 성대, 홍대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학과는 그 다음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학교를 높여서 학과는 다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학교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라인을 잡듯이 수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수시도 내가 내 학생 생기부, 그 다음에 내 내신의 객관적 평가를 딱 정확히 한 다음에 라인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면접 준비 도저히 못해. 그러면 면접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교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때 마지노는 어디다? 야, 내가 아무리 시험을 망친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에서 이 정도 이상의 점수 나오고 이 정도 점수면 이 정도 대학교 가라고 하는 그 밑으로 내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저 마지노선을 정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죠? 나의 생기부와 교과 성적과 내용을 보신 다음에 일관성 있는 하나의 라인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수시를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불안감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과연 수능 때 내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점수가 나올까? 근데 실제 내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내 자질적인 측면에서의 교과와 생기부에 정리된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점수를 과연 맞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약간은 뭔가 불안감에서 사실은 수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시도 입시예요. 입시에는 당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는 아무리 내가 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시에 불합격이라는 거를 듣는 순간, 그걸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멘탈에 분명히 부정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를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예 멘탈적인 부분을 딱 정확히 잡고, 물론 이게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것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나 그림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적인 부분을 딱 정확히 잡고 내가 현재 남아있는 나의 잉여적인 노력이 어디까지 내가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계산하셔서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최적화된 라인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투를 빌고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왔던 걸 믿고 좋은 결과, 좋은 마무리 주시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